육진을 싫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이라는 실상의 세계 속으로 아름답게 깨어나는 한 영혼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인지. 지금이라는 실상의 세계 속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 영혼을 본다는 것. 지금이라는 세계 속으로 아름답게 깨어나는 한 영혼을 본다는 것. 어느 도덕경 모임에 나오는 서정만이라는 청년에게서 나는 그 진실을 분명하게 보았다. 그는 어느 날 도덕경 모임 홈페이지 김기태의 경전 다시 읽기 질의응답방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 글에 답변하면서 두어 번 글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는 문득 자신의 오랜 잠에서 깨어났다. 여기에 그 글들을 옮겨봄으로써 육진 번뇌를 싫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함께 나누고 싶다. 게시글 1.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추운 겨울 잘 보내시는지요? 글쓰기가 참 두렵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대에 가기 전까지 부모님 손에 끌려 억지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항의 의미로 잠을 자는 등 무성의하게 행동했고 교회가 불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또 부모님과 사회, 신에 대한 심한 분노와 욕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제 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이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며 억눌렀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후로는 서울에 올라와서 새 출발을 하려고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항상 일보다는 사무실에 앉아 엄청난 양의 책을 읽기에 바빴습니다. 돈이 생기는 족족 중독된 것처럼 서점으로 뛰어가서 책을 사서 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자부심이 강해서 1등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의 책만 골라 읽었습니다. 그 외의 책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장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도서관에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깨달음과 치유 등에 관해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엄청난 양의 책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력이나 수행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것, 더 완벽한 것, 더욱더 완벽한 것. 지금의 저를 보면 완벽주의자 같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 빛깔의 글도 많이 읽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답변 1. 궤도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책을 그만 읽으세요. 그리고 영적 진화나 성취를 위한 모든 노력도 정지하십시오. 당신이 얻고자 하는 깨달음 혹은 치유는 무언가를 함을 통하여 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릴 때 그 세계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을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꿈꾸게 하고 동경하게 하니까요. 궤도 수정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지금을 목표로 하고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머무르도록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책을 사서 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나 더 완벽한 것을 추구했다는 것은 곧 지금 여기에는 온갖 모양의 불완전함과 부족과 초라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신을 만나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나지 않고서는 맞이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치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 자신이 이미 그대로 답이요, 약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문에 대한 답과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오직 지금 속에만 있답니다. 게시글 2번.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기태 선생님. 얼마 전에 글을 올렸었지요.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현재 나 자신과 있으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보니 전 많은 것을 감추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감정과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잘난 척하는 저 자신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조언대로 책을 읽지 않는 동안 며칠간은 그 침묵이 답답해서 TV를 보았습니다. 책 대신 TV로 도망가는 것 같아서 나흘 전부터는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하는 거지? 현재에 있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의심이 듭니다. 이제까지 읽은 수많은 영적 지식들도 올라오고 또 정의 내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답답함. 며칠간 느낀 것은 제가 남들을 매우 의식하고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며 비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TV를 봐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지금 자야 하나. 사실 어제는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편할 텐데. 선생님 사이트에 갈 때마다 비원단상 방에 있는 글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안할 때마다 그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적다 보니 슬퍼집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 것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불안해하는 저 자신이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실패할까봐, 욕먹을까봐 두려웠어요. 뭔가를 물어보려 했는데 횡설수설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답변 2번.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려주신 글과 저의 답변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현재 나 자신과 있으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보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힘들지만 현재에 있는 실험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는 실험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간의 실험을 통하여 당신은 자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감추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영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으며 나는 고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감정과 생각이 계속해서 올라옴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잘난 척하고 있음도 알았고 끝없이 뭔가를 정의 내리려는 자신도 보았습니다. 또한 남들을 매우 의식하고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고 비판적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당신 자신에게 눈길을 돌려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자신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더구나 책을 읽지 말라는 조언대로 책을 읽지 않았더니 어느새 TV로 도망간 자신을 문득 발견하고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계셨다니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글을 올리고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토로하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현재에 있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의심이 듭니다. 혼란스럽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답답함. 사소한 일에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끝없이 판단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TV를 봐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지금 자야 하나. 적다 보니 슬픕니다. 여기에 선생님께 글을 적는 것도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불안해하는 저 자신이요. 예, 그렇게 조금만 더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 하십시오. 조금만 더.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으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 혼란과 불안을 얼른 정리하고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얼른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 편안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그 뒤죽박죽과 헝클어짐 속에 그냥 있으십시오. 조금만 더 TV를 봐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지금 자야 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혼란 속에 있으십시오. 당신이 그 혼란과 불안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것들이 스스로 당신을 향해 무언가를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지금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게시글 3번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춥네요. 잘 지내시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께서 기다려주라고 남겨주신 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다려주라. 참 좋은 말 같아요. 실험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인정하기 싫었던 부분입니다.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면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나의 부족한 외모를, 학벌을 극복해서 당당히 자랑하고 싶은 열망이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만큼 더 아프고 힘들었어요. 지금 느끼는 건 전 한 번도 지금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미래의 성공과 깨달음, 진리라는 관념 안에서 살았어요. 인터넷을 할 때나 TV를 볼 때나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오로지 목적은 미래의 깨달음이었어요. 실험 중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런 평범한 것들을 하는 저 자신을 극도로 혐오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찮은 것은 되도록 빨리 끝내고 책을 보거나 명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 자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근 20년간 박제되어 살아온 자신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전 항상 웃고 다녀서 사람들이 이해심이 넓다, 평정심이 있다, 즐거워 보인다고들 말해 주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지금이라도 느껴서 다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하겠지만 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고 화내고 했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슬픔이나 분노는 꾹 누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버려질 것 같아 두려웠나 봐요. 선생님, 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려고요. 그분들의 아픔이 이해가 돼요. 눈물이 나네요. 우리 부모님도 진리를 구하려는 그 열망에 저에게 아무런 악의도 없었는데 다만 제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실수를 했을 뿐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냥 일을 해보려고요. 깨달음을 위해, 성공을 위해 하는 일 말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하고 이제 옷도 사입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요. 수행한다고 저한테 10년간 신발 하나, 옷 하나 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룸메이트, 친구, 동료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요.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왔지만 그래도 절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색하고 떨리긴 하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려고요. 지금이 아닌, 미래가 아닌 지금 저 자신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가 없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드려요. 답변 세 번째. 예, 그 마음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든 실험을 너무나 잘 치러내 주셔서요. 당신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았네요. 감사합니다. 어색하고 떨리긴 하지만 조금씩 배워 나가려고요. 예, 그 마음이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배워 나가려는 마음이라면 어느새 자신 위에 우뚝우뚝 서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는 그렇게 지금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혼란과 답답함과 뒤죽박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음으로써 존재의 진정한 자유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승찬 스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육진을 싫어하지 않아야 바른 깨달음과 같아진다고.